음양에 의해서 오행이 생겼고 그 음양과 오행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역학이죠. 그렇다면 그 역학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. 자,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, 이 우주 공간은 이것이 모두 그 음양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. 이 우주 기운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생명체가 이 우주 공간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이 공간에 우리가 목화토 금수라는 이 오행이 존재를 하고 이 오행 속에서 우리가 씨를 뿌린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으로 태어난 거죠. 자, 씨앗으로 태어났는데 이 씨앗이 산 꼭대기에 이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들판에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, 혹은 흐르는 강물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씨앗이 자라나는 땅에 따라서 이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흐르는 물에 떨어지는 씨앗은 꽃도 피지도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씨앗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지겠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 이 원리는 이렇게 내가 산 꼭대기의 씨앗으로 태어났는지, 아니면 들판의 씨앗으로 태어났는지, 아니면 흐르는 물의 씨앗으로 태어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의 씨앗으로 태어났다면 이 산 꼭대기에는 조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. 그죠? 비가 오지 않아도 이것은 물을 길러서 불 수도 없고, 그리고 여기는 자연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 산 꼭대기의 씨앗은 잘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. 하지만 이런 씨앗이 만약에 잘 자랄 수만 있다면 이 산 꼭대기의 씨앗으로 태어난 이런 운명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위치에서 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귀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. 자, 흐르는 이 강물에, 흐르는 물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이 씨앗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그런 운명이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보는 이 씨앗은 우리가 들판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겠죠. 이렇게 들판에 뿌려지게 되면 이 씨앗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아주 평범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자라는 그런 운명이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주를 보는 방법은 그 사람을 하나의 씨앗으로 보고 이 씨앗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, 산 꼭대기에 뿌리를 내렸는지, 아니면 들판에 뿌리 내렸는지, 아니면 흐르는 강물에 뿌리 내렸는지를 보는 것이고, 그 씨앗이 조건이 좋아서 산 꼭대기라도 잘 꽃을 피는지, 아니면 들판이라도 이것이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지, 아니면 흐르는 강물에 뿌려진 씨앗은 또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,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주라는 이 부분은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것인데, 이 사람의 운명을 어떤 자연 속에, 이 인간도 자연 속의 하나의 물체로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조건이 잘 맞아야 잘 자랄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인간도 운명이라는 것도 어떤 자연의 조건이 합당하면은 좋은 운명이 되는 것이고, 합당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운명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주를 보는 방법은 이 사주팔자 8글자 속에 이때에 씨를 뿌렸을 때 과연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의 8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닌지,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방법입니다.
자,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전체적으로 사주를 한번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지금 그려보면 사주를 볼 수 있는 요령이 생깁니다. 우리가 그 사주 팔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이 전체를 한눈에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사주에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를 자꾸만 느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을 글자 하나하나,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연월일시가 있죠. 사주가 연월일시가 있고, 이 연월일시에다가 우리가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여기다가 배합을 해서, 자,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입니다. 이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, 이 연월일시에 있는 글씨 하나하나를 신경 쓰시다 보면 사주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, 얘기했지만 그 사주라는 것은 씨앗이고요. 이 씨앗이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. 이것이 높은 산의 씨앗인지, 아니면 들판의 씨앗인지, 아니면 흐르는 강물에 뿌리 내린 씨앗인지, 이거 자체를 모르고, 그리고 씨앗이니까 다 똑같은 씨앗으로 이 사주를 분석하게 되면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,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, 그 사주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재벌이 되는 굉장히 큰 부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면서 남보다 조금 잘 사는 부자가 있고요. 만약에 우리가 회사로 얘기하자면은 대기업이 있고,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있고, 그 다음에 소상인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사주 전체에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재벌 사주와 소상인의 사주와 이것이 구별되지 않고 모든 사주를 오늘 똑같이 본다면, 이것은 사주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운이 좋아도 얼마나 좋은지, 이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해도 어느 선까지 출세하고 성공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실 때,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전체 틀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전체 틀을 다 보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사주에서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, 그 다음에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운묘 신유술해의 이 성질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갖고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굉장히 상세하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, 전체 사주를 볼 줄 모르면서 하나하나만 공부를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재벌과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를 똑같은 사주로 분석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. 자,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죠. 자, 이제 우리가 그 사주팔자라는 것 자체는 내가 몇 년, 몇 월, 며칠, 몇 시에, 이 연월일시에 내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만난 것이, 이것이 사주팔자죠. 자, 이렇게 연, 월, 일, 시.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이 천간의 기운이라 하늘의 기운이고,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땅의 기운이라 이것은 이제 지지의 기운이죠. 자, 그럼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전체를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, 자, 예를 들면 사주를 항상 볼 때에 일단 기본으로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. 그러니까 모든 사주가, 물론 이제 태어난 것이 나무로 태어나는 사람, 뭐 불로 태어난 사람, 흙으로, 금으로, 수로 태어나는 오행,
자기가 태어난 날짜는 다 다릅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오행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오행이 이 자연의 대자연의 어떠한 좋은 조건,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조건 중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이 있다면 그 나쁜 것이 개선되었을 때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여러분이 사주를 보는 요령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주 전체에 내가 태어난 나무로 생각하고 이 주변의 기운이 과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인가를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요령도 됩니다.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 사주에 이렇게 굉장히 불이 많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사주에 내가 이제 그 사주 전체를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이 많다면 과연 이렇게 불이 많은 이 가운데에 이 나무가 이렇게 들어와서 과연 얘가 살 수가 있을까를 먼저 보려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사주에서 굉장히 불이 많다면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이 나무가 씨앗이 뿌리를 내렸을 때 과연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는가를 보면 불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가 목이 굉장히 타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마 불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할 겁니다.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서 이게 물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사주 구성이 나무가 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이런 사주에 자기 스스로가 태어났을 때 사주 자체에서 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주로 태어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이 사주에 만약에 물이 없다면 이 사람은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주가 됩니다. 그러니까 사주에서 자기가 그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주는 좋은 사주로 보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주는 이것은 조건이 나쁜 사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. 자, 또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에 예를 들면은 흙이 굉장히 많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체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이렇게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많을 때 이 사주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자꾸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사주에서 이 사주는 무엇이 필요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요.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주는 가장 눈에 띄는 거 예를 들면 사주에 물이 많으면 그 물이 이 사주에는 병이 됩니다. 만약에 사주에 화가 많으면 이 화가 사주에 병이 됩니다. 금이 많으면 금이, 토가 많으면 토가, 목이 많으면 목이 이 사주의 병이 됩니다. 마찬가지 원리로 사주에 많은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돈이 많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. 그런데 사주에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만약에 사주에 명예가 많다. 명예가 많다. 그럼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할 것 같죠. 그죠? 자, 그런데 이게 사주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, 그러니까 내 능력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에 명예가 굉장히 많다.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은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다. 사주에서 공부운이 굉장히 많다. 그럼 굉장히 공부를 출세하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사주에서 공부운이 굉장히 많으면 오히려 공부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사주가 됩니다.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주에 많은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주 전체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.